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논란이 많은 연금개혁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에 대한 방안들이 연금 전문가들이나 정부 연금개혁위원회 등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많은 관심사였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번 연금개혁을 완수하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최근 16일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이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 좀 더 탄력을 받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선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2040년에는 근로인구 20세에서 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60%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금 지출도 GDP 대비 8%가량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보험료 인상안도 발의가 되었으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에 대처할 수 없어 기초연금 재원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연금특별위원회가 10월까지 6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몇 차례 회의에서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 떠넘기기 바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방안들은 기초연금 현행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 임기 마지막 해인 4년 뒤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과 지급 대상을 40%에서 50%로 줄이고 월 지급액을 50만 원 인상하자는 방안,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상위 30%에게는 20만 원씩 차등 지급하자는 방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전체 지급하자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국민연금과 부부연계 감액에 따른 폐지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방안은 보험료를 12%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0% 유지하는 방안, 또는 12%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5%에서 50%까지 인상하자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이 몇 차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현행 연계 감액 제도를 놓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2014년 132만 3,226명, 2018년 195만 7,696명, 2021년 265만 3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비율 역시 2014년 30.4%, 2018년 38.2%, 2021년 44.4%로 확연히 늘었는데요. 기초연 금액은 2014년에 최대 20만 원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늘면서 현재는 32만 원 수준으로 커졌으나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연계감액 제도가 복잡성을 더하고 있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현 상태로 연금을 유지하게 된다면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 등이 보도되면서 국민연금 해지에 대한 논란도 커졌는데요.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로도 나온 내용인데요.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연금액이 약 7,944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반면 보험료는 1,255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구진은 보험료율 12%, 소득 대체율 45%,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50%라는 두 개의 연금 개편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와 납부액 차이도 계산했는데요. 보험료율을 12%, 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렸을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평생 보험료를 4,763만원 더 납부하지만 연금액 격차는 5,581만원까지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까지 올렸을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6,0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지만 연금액 격차는 3,408만원으로 더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탓에 청년층 34세까지의 연금 기여도가 비청년층 35세부터 59세까지의 연금 기여도보다 무려 2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 납부율도 청년층이 44.3%, 비청년층이 69%로 24.7%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층의 연금 기여도를 높일 방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데 비중이 커지다 보니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연금 보험료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 기업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연금 보험료를 높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업들의 반대였다고 하는데요. 기업은 연금보험료 4.5%뿐 아니라 퇴직연금보험료 8.3%까지 총 12.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또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는 역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연금률을 인상하자는 주장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고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 주장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데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모두 폐기되고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연금개혁을 이뤄낸 프랑스처럼 대한민국도 구체적인 국가 예산과 함께 많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연금개혁이 성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연금개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